투자 리포트 주식의 발견은 SBS BG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풍성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거 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하던 K방산이 바야흐로 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는데요. 방산 수출이 역대급 호황을 맞이했다는 아주 희소식이 전해지고 있네요. 네,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로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이제 전투기까지 이제 단순한 무기 수출을 좀 넘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체계적인 군수 산업으로 좀 인정받는 방산 강국으로 좀 성장을 했습니다. 2022년도 방산 수출액은 그 173억 달러로 2년 만에 이제 역대 최고치를 좀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이제 정부의 목표치 하향이 나오면서 이제 95억 달러로 좀 축소가 좀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방위산업청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25년도인 올해로 좀 이완시켰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수출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현재 전망치는 200억 달러까지 이제 넘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K2 이제 흑표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FA50 항공기 등을 좀 포함해서 현재 이제 170억 달러 약 22조 원의 수주고를 좀 올렸고요. 추가 협상까지 좀 포함하면 약 30조 원 이상도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등의 이제 천궁2 미사일을 약 30여 개 포대까지 좀 수출한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고요. 네네. 특히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소구경, 중구경 탄약에 대한 부분도 이제 1조 원대까지 좀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좀 해주실 부분이겠습니다. 네, 박상훈 자문장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여기저기로 K방산이 많이 수출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유럽 각국이 국방비를 확대하고 러시아산 무기를 대체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제 한국 방산 수출의 전환점을 맞이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어쨌거나 예. 우리에게는 뭐 전환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죠? 자, 러시아가 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유럽 각국은 지금 이제 국방비를 크게 늘리고 네. 러시아산 무기를 대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지는 많지 않았죠. 독일, 일본 같은 기존 이제 방산 강국들은 생산 속도나 납기 면에서 한계가 좀 있었고요. 결국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 한국산 무기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한국은 K2 전차 그리고 K9 자주포 같은 고성능 무기를 빠르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었고 또 미국이나 유럽군 같은 장비와도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구조라서 자, 현장 실전 투입도 용이했습니다. 무기 가격도 합리적이다 보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한국산 이외에는 뚜렷한 어떤 대안이 없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난해 방산 세계 시장에서 한국 점유율은 10위를 기록했고요. 2008년 이후에 4배 이상 성장한 수치입니다. 그렇죠. 자, 전쟁은 위기였지만은 방위산업 업체에게는 전환점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요즘 뭐 여러분들도 분위기를 느끼겠습니다만 유례 없는 군비 확장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는 보니까 태국과 캄보디아 국지전도 이제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예, 그만큼 각 국가들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방위비를 높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안보 인식이 좀 높아지고 네네.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유럽 국가들이 이제 국방 정책을 전면으로 좀 수정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러시아 침공도 이제 중요한 이유기도 하지만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방위비 증액의 이유는 바로 미국에게 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랫동안 미국만 이제 막대한 방위비를 좀 부담을 하고 있다고 좀 불만을 표현을 했고요. 나토 회원국들에게 최소한 GDP의 2%에 해당하는 국방비를 좀 지출할 것이라고 좀 강요를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미국은 2024년도 기준으로 국방 예산이 이제 9,900억 달러로 총 연방 예산의 13.7%를 방위비로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GDP 대비해서 3.4%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나토 이제 주요 유럽 국가들도 GDP 이제 2에서 4%대까지 좀 넘기 위해서 정책이 좀 활발하게 좀 나오고 있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좀 마주하고 있는 폴란드가 군사 비용을 31%로 좀 증가하면서 가장 높았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수혜를 좀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폴란드는 이제 러시아를 좀 견제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죠? 이웃 나라 우크라이나 상황을 본 네.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고 준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유례 없는 군비 확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내 방산 업체들이 올해 2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 맞습니다. 자, 지금은 수십 년 만에 찾아온 글로벌 군비 확장 시대입니다. 네. 자, 그리고 항공 방산 기업들이 자, 2025년도에도 놀라운 실적을 이어가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매출만 6조 2천억 원에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7천억 정도로 전년 대비 100%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현대 로템 또 K2 수출로 영업이익이 2배로 성장을 했습니다. LIG 넥스원은 미사일 수출과 중동 계약 반영 등으로 인해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한국의 4대 방산 기업들의 2분기 합산 매출은 9조 7천억이고요. 영업이익은 1조 1천억을 돌파하면서 전년 대비 85% 성장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수출 호조와 한국 방산업체들은 단순한 이제 기간 산업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으로 자리잡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말씀드린 대로 역대급 호황을 기록 중인 K방산. 투자자들도 K방산에 대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죠. 방산에 관한 자세한 산업 리포트와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역들이 방송에서 하지 못한 자세한 종목 분석까지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이야기 이어갑니다. 한국 무기가 비용 대비 성능과 신뢰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실속형 무기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한국산 무기는 이제 비용 대비해서 성능이 좀 우수하고 이제 실전 운용 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좀 확보했기 때문에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 사례를 좀 보시면 네. 서유럽이나 미국보다 이제 가격이 20에서 40%가량 저렴하면서도 훨씬 빠른 납기일과 이제 현지 생산 체계를 좀 구축하면서 유연하게 기술 이전까지 하는 방향으로 한국만의 독보적인 이제 가성비 높은 실전형 무기 체계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실속형 무기 체계라고 주목받는 이유는 이제 공급 능력에서 오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계약 후에 1, 2년 내에 실제 납품이 좀 빠르게 좀 이뤄지고 있습니다. 무기 이제 부족과 이제 공급 지연에 대한 문제를 좀 빠르게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현지 생산이나 이제 공동 개발에 대한 유연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의 이제 신뢰를 좀 얻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K9의 경우 이제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점유율이 이제 60%에 달할 것으로 좀 추산하고 있는 만큼 경쟁력이 이제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네, 이게 이제 대한민국 국민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빨리빨리 문호라는 게 있잖아요. 납기일은 무조건 지키자. 네. 이런 뭐 책임 의식도 좀 통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 단기간 실적 확대에만 치중하다 보면 기술 내재화와 생산 기반 확충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또 나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자, 지금은 좀 빠른 납기와 그리고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 가지고 수출이 이어지고 있지만 네네. 핵심 기술이 부족하면은 역시 경쟁력의 한계는 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자, 실제로 일부 기업들이 지금 현재 공급망 병목 현상이나 고급 인력 유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방산은 첨단 기술 집약형 산업입니다. 그렇죠. 장기적 경쟁력을 위해서는 R&D 투자 그리고 인재 확보, 스마트 공장 구축과 같은 미래 투자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의 실적이 일회성 반짝 성과로 끝나지 않으려면 기술 내재화와 생산 기반 강화 이 두 축이 함께 가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김대중 자문역의 말씀처럼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요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4위에 올라가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정부도 국방 분야 연구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일단 뭐 세계 4위 방산 강국으로 좀 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와 기업이 좀 대동단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목표가 좀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계획도 좀 마련된 상태입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국방 그 연구 개발에 7억 7천만 달러 약 1조 원을 투자를 좀 했고요. 국방 수출 핵심 국가를 중심으로 20억 달러 규모의 지원 계획도 좀 발표를 했습니다. 2027년까지 정부는 연평균 약 8조 원 이상의 국방 R&D 예산을 좀 편성을 하고 AI 기반의 이제 지능형 무인 전투 체계와 초고속 유도 무기 등의 이제 차세대 국방 기술 개발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청을 중심으로 이제 K 방산 수출 지원 전담 기구를 좀 신설을 해서 계약부터 생산, 뭐 인도까지 이제 전주기 맞춤형 지원 체계를 좀 구축을 해서 해외 수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좀 구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단순한 무기 생산 국가가 아니라 이제 첨단 기술의 첨단 기술을 좀 기반으로 하는 수출국으로 좀 도약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지금 방산주를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 이유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단순하게 재래식 무기를 많이 생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질적, 그러니까 좋은 그
기술이 집약돼 있는 무기를 생산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과의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의 방산 협력은 국내 방위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죠. 하지만 최근 자국 중심 방위산업 재건과 방위비 분담금 압박 그리고 대형 방산 수출 패키지 딜 추진 등으로 한국과 미국이 협력 관계보다는 경쟁 관계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한국이 네네. 지금 최근 폴란드나 그리고 중동 같은 방산 주요 수출 시장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자 미국과의 관계가 협력에서 그리고 경쟁 구도로 바뀌냐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 패키지 딜 전통 강자인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잠재적 경쟁자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주요 시장에서 한미 업체가 나란히 입찰에 나서는 그 상황도 연출되고 있죠. 하지만 이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한국 방산이 미국과 수평적 파트너로 도약할 기회로 봐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략적 자율성과 독자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실리와 주도권을 함께 추구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이렇게 우려하다 보니까 최근 주식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이제 관세입니다. 트럼프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가 아주 여전한 게 사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방산 산업도 관세 영향을 받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미국의 고율 관세는 이제 그 전 산업에 이제 광범위하게 좀 파급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방산에 대해서도 뭐 직접적인 관세 대상이 아니지만 물론 영향력은 좀 배제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은 방위산업 1위 국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출에 좀 활로가 될 수 없을 것이고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이제 영향이 있더라도 뭐 미치는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이네요. 네, 그렇지만 일단 정밀 부품이나 반도체 그리고 이제 소재나 전자 부품 등에 대해서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부품의 수입 가격이 오르거나 이제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간접적인 방해 효과는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주의 경우는요.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도주로 자리매김한 모습인데 그래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오를 만큼 다 오른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사는 게 맞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2023년부터 꾸준하게 오르다가 네. 특히나 올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3년 동안에 약 15배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자, 현대 로템하고 LIG 넥스원도 10배 가까운 주가 상승을 기록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와서 들어가도 되는가? 또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네.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보고요. 실제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주가는 실적과 모멘텀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업 특성상 독점 산업도 아니고 정치 외교 변수에 따라서 수출 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기록적인 수주 덕분에 향후 몇 년간은 실적은 매우 좋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지만 수주 산업 특성상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을 수도 있고 네. 주가도 고점공 고공행진을 한다는 점이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지금은 중장기 신규 진입보다는 고점 조정 이후에 눌림목 구간을 활용한 스윙 전략이 더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판단됩니다. 아, 김대중 자문역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신중해야 된다. 그죠? 예, 전문 용어로 워워. 약간은 좀 잘 살펴봐라. 이제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네요. 자, 빠르게 변하는 시장, 수많은 종목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오늘의 핵심 테마 속에서 자문역들이 직접 금은동 종목을 엄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는 직접적인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종목에 관한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을 카톡 채널에서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역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박상훈 자문역과 함께 방산주와 관련된 금은동 종목을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방산주 브론즈 메달부터 공개합니다.
네, 일단 저와 함께 이제 방산주 금은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실 텐데 더 자세한 분석은 주식의 발견 채널에서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동메달은 바로 풍산입니다. 풍산. 네, 소구경부터 대구경까지 이제 각종 군용 탄약과 스포츠용 탄약 그리고 추진력을 더해주는 추진 화약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비철 금속을 좀 다루는 기업인데 탄약 시장에서 이제 절대적인 강자 자리를 좀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1분기 수출액은 폴란드에서 오는 수혜가 좀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과 인도네시아 등의 이제 수출이 좀 높았습니다. 이 동메달 기업의 방위산업부 비중은 약 28%로 그리 높지 않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비철 금속인 신동사업부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대부분 방산에서 나왔습니다. 비중이 크네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 이후에 이제 소모성 탄약과 미사일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좀 증가를 했는데 비교적 이제 조기 휴전에 좀 들어가면서 추가적인 납품 계획이 좀 나오진 않았지만 각국의 이제 군비 지출 증가가 좀 본격화되면서 155mm 대구경탄이나 이제 사거리 연장탄에 대한 수요와 수출 비중이 좀 확대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약 20% 그리고 영업이익은 28.6%로 견조한 반등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 상승세는 2분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겠고요. 역사적 신고가를 좀 경신하면서 우상향을 좀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금메달을 주지는 좀 못했지만은 충분히 강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는 20만 원까지 다이렉트 상승이 좀 나타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금메달 주기에도 아깝진 아깝지 않다. 않다. 네. 그런데 동메달을 차지했어요. 예. 자, 그렇다면 은메달과 금메달은 뭘지 더 기대가 되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주가 강세 지속이 예상되는 풍산이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메달의 영광을 차지할 종목은 뭔가요? 네, 방산주 은메달은 바로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 네, 동사는 이제 K2와 K9에 이제 탑재되는 120mm 구경의 포열과 대구경 화포를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방산 수출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좀 될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현대위아의 방위산업부를 좀 보시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구경 포탄과 함포 그리고 항공기 자동화 무기 시스템을 좀 통합하여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인데요. 바다부터 이제 뭐 하늘과 땅까지 이제 전방위 커버가 좀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번 달에 열렸던 2025 방위산업 부품 소재 장비 대전에서 최대 18km까지 사거리를 좀 늘린 경량화 105mm 자주포를 좀 선보이면서 차세대 전차 무장 기술 개발에 이제 대한 모멘텀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수익성이 좀 부진했던 공작기계 사업부를 최근에 이제 스맥에게 매각한 이슈도 좀 있었는데요. 매각 비용 1,837억 원이 회수가 좀 될 수가 있겠고요. 위로금과 기타 비용이 좀 지출이 좀 발생하겠지만 일회성 비용이니까 좀 배제를 해두겠고 우선은 재무구조 개선과 수익성 개선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차트적으로 이제 6월부터 강세가 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52,000원대 저항을 좀 돌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7월 14일 급등 이후에 주가가 후퇴하지 않고 유지가 계속되면서 고점 물량은 이제 서서히 소화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상향 흐름과 함께 돌파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5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9,400원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무 구조와 수익성 개선이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은메달 현대위아가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메달, 골드메달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금메달 종목명은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오직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만 공개가 가능합니다. 금메달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금메달 종목! 그 종목을 직접적으로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 주식의 발견 채널에서 공개하는 방산주 금메달에 대한 힌트 먼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금메달 기업은 이제 방위산업부 단일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정부가 유일하게 수요처라는 점에서 정부 예산 집행에 따른 수요를 좀 독점할 수 있는 강점이 좀 있습니다. 유도무기인 천궁과 현무 그리고 현궁에 대한 유도무기 체계 완성에 필요한 구동장치와 유도 조종장치 등에 대한 초정밀 핵심 구성품을 좀 개발을 하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오랜 협력 관계를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소형주 중에서도 가장 빠른 움직임을 좀 보이는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이제 폭발적인 수익성을 좀 보여줬는데 현재 이제 정부에서 방위산업의 예산을 좀 계속해서 좀 늘려가고 있는 만큼 정부 수혜를 통해서 2분기와 앞으로 그리고 다가오는 하반기까지 실적 강세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무기 체계 천궁, 현무, 현궁 그죠? 네. 예, 저도 뭐 농담입니다만 현궁으로 이름을 지을 걸 그랬어요. 현무는 잘 나가잖아요. 네. 자, 이런 농담도 해보면서 자, 이 종목을 금메달로 뽑은 특별한 우리 박상훈 전문영만의 이유가 있겠죠?
네, 이 금메달 기업은 조용하지만 강한 방산 기업이라고 네.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항공기와 지상 장비 그리고 이제 유도 무기에 들어가는 구동 장치를 좀 국산화하면서 KF-21이나 K9 자주포 등의 거의 대부분의 주요 무기 체계에 부품을 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 부품 이제 원가 보상 계약 체계를 통해서 꾸준한 매출과 이제 안정적인 이익 구조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2025년도 1분기 매출액이 49.6%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이 무려 6,300% 이상 증가를 좀 했습니다. 와. 폴란드 수주에 따른 좀 결과겠죠. 네. 그래서 또 단순하게 방산 부품을 좀 넘어서 도심항공 UAM과 우주항공 부품 쪽에서도 좀 강점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드론 관련 기술력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자폭 드론인 캐니스터 발사 드론을 좀 출시했다는 점을 좀 눈여겨 봐주셔야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꾸준하게 좀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네. 특히 이제 7월 달에 폭발적으로 순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20% 이상 좀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급등 물량이 좀 이탈되지 않고 있는 만큼 휴식기를 거치고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정고점이 돌파되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중기적으로 6,000원을 좀 제시를 드리겠고요. 중소형주인 만큼 움직임이 상당히 좀 빠를 수가 있으니까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4,400원까지 책정을 해주셔서 이탈 시에 추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좀 방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상훈 자문역이 택한 방산주 금메달 종목 궁금하시죠? 지금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 공개하니까요.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명은 물론 분석과 투자 리포트, 주식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알 수 있는 전자책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강조드립니다.